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고 서로 뭐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좀 낫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배우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좀 서로 의견 교환도 좀 하고 그렇게. 저희가 가격대가 이게 소를 키우게 되면 지방을 등지방 두께를 얇게만 하는 게 좋은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고기의 맛은 지방하고 고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야지만 높은 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1mm에서 13mm 정도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뭐 8mm, 7mm, 아까 암소 같은 경우에는 등지방 두께가 얼마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유전적으로 태어난 거고, 보통의 유전적을 갖는다 그러면, 거세 같은 경우에는 등지방 두께가 한 12mm에서 13mm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런 도체들의 가격이 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암놈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어떤 유전력에 따라서 등지방 두께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사양관리를 암만 잘하더라도 유전력이 나쁘다 그러면 등지방 두께는 넓게 나올 거고, 두껍게 나올 거고, 좋다 그러면 등지방 두께는 10mm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보통 한 11mm에서 12mm 정도만 만드신다고 하면 크게 고급육 생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15mm, 16mm 이상이 된다 그러면 바로 C등급으로 떨어지거든요. AB 등급에서는 가격의 차이는 그렇게 없는데 C등급으로 간다 그러면 가격이 팍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C가 좋은 거냐, 1 플러스 A가 좋은 거냐, 1 플러스 A가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무조건 C등급을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런 사양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작년 12월 1일부터 등급제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제가 기준 담당을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사실상 거세 같은 경우에는 고기 맛하고 가장 또 연계성이 있는 게 또 계월령이거든요. 이게 계월령이 이제 교수님들 계시겠지만, 계속 계월령을 다운시키는 게 좋은 거냐? 제 입장에서, 솔직한 입장에서는 좀 반대예요. 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기의 씹는 맛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사육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30개월 이상에서 한 30에서 31개월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8개월에서 26개월까지 다운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음식 문화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좀 숙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계열령의 어떤 기준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세 같은 경우에는 도체 중량이 한 450kg, 생체로 따졌을 때는 한 750kg 정도 될 거예요. 진짜 농가에서 키우는 거세가 도체 중량이 450kg를 누르고 있는지 못 누르고 있는지 이 체크를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이 한 440, 한 5kg 정도 나오는데 그것보다 다운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사양관리 측면에서 단계별로 사료 급여를 잘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체 중량이 450kg 이상은 또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도체 중량이 크면 유철이 되거나 그랬거든요. 그런 경향은 없고 도체 중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경매 단가는 잘 받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암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거의 3산까지 하나요? 빠른 농가는 2산까지
키워서 비육시켜서 출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암소는 어차피 번식용입니다. 이 소가 유전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면 계속 새끼를 빼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암소가 있겠지만 비경산이지만 진짜 자질이 좋다 그러면 새끼를 계속 빼는 게 맞습니다. 이상까지 해가지고 비육시켜서 출하시켜서 뭐 투플러스를 맞은들 그 단계에서만 좋을 뿐이지 후대로 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새끼를 빼는 게 낫다. 암소 같은 경우는. 그러나 도체 중량도 보면은 거의 뭐 450kg 정도 전후가 되어야지만 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근출혈입니다. 이게 근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거세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되게 온순하면서 온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우리의 등신 단면적에 보면 이렇게 피멍이 늘었다 그러면 이 경매를 붙이면 아마 100만 원 이상 손해가 납니다. 이런 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났다 그러면. 근데 이게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 몰라요. 농가에서 잘못해서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 운송 과정에서 아니면 도축 과정에서 형성이 됐는지 그 기자가 지금 뭐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겁니다. 혈압이 갑자기 상승이 팍 되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확 터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 판정 부분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잘 집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났더라도 이거 목 쪽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앞쪽을 보면 이게 그 검은 반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농가로서 손해죠. 이런 부분은 스트레스 안 받게 또 음악도 좀 틀어주고 적절하게 그 어떤 분위기 조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목심 부분을 절개해 보면 이렇게 검은 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변소들은 단가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좀 되고 있고요. 자, 이게 저는 이제 그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등급의 경락 단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근대지방도하고 등신 단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농가를 한번 가서 저희가 데이터를 쭉 봐보면 야, 이 농가는 그 개량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 개량이 덜 됐구나라는 판단이 뭐냐면 등신 단면적입니다. 여기 보면 내 손을 한번 좀 거세를 봐서 등신 단면적 크기를 한번 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거세 평균이 아마 제가 봐서는 93에서 95로 알고 있는데 그 보통 그 개량을 잘 하는 농가는 평균이 한 100개 이상으로 나옵니다. 100개 이상. 그러면 이 농가는 개량 농가구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뭐 등급이 2+C가 나왔지만 이 경매 단가가 이때 그 21,500원이라고 하면 이때가 평균이 한 16,000원, 17,000원대예요. 자, 이거는 근대지방도가 일단은 받쳐줬고 등신 단면적 고기가 137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량을 하는 거는 근대지방도와 등신 단면적을 키우는 쪽으로 개량을 하시는 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등신 단면적이 142개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큰 거죠. 저희가 뭐 자를 갖다가 대도 하다는 못 잽니다. 두 개를 연결해서 재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도체 중량은 뭐 478kg면 뭐 700한 60, 80kg 이렇게 나오는 걸로 대충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등신 단면적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이게 아마 하는 능력평가대회인데 전북의 서승만 씨가 그분 솔봅니다. 전남인가? 서승민 씨인가? 이소가 아마 KP의 유기력 정액일 겁니다. 이때 나왔을 때 아마 그래서
어떤 유기력이 뭐 하늘이 내린 정액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KPN이 이제 100개 정도가 지금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상위 클래스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근내지 강도가 높은 정액을 확보하거나 또 단면적이 높은 거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우 개량 사업이 몇십 년 쭉 진행이 되고 KPN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됐다고는 봐요. KPN 쪽에서는 보면. 근데 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건 이제 암소 쪽입니다. 암소. 순놈 쪽은 쭉 해서 개량을 해서 이제 그 이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암소의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암소에 대한 능력을 잘 좀 검증을 해보시고 좋다고 하면 계속 송아지를 생산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보시면 141개, 사실상 이게 141개라는 등심은 이게 상상도 못할 등심이거든요. 자, 이 소는 어쨌든 간에 개량이 된 소다. 이 소는 제가 키우나 여러분들이 키우나 교수님이 키우나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어떤 사양 패턴을 보통으로 맞춰주면 거의 이 소는 100% 이렇게 근접해서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개량의 효과입니다. 개량의 효과. 그래서 이 개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됐잖아요.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숫자 좋은 거, 나쁜 거보다도 좋은 거 20, 30마리 가지고 있는 게 농가로서는 가장 더 효과적이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량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KPN 능력들을 쭉 뽑아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KPN 능력을 좀 발휘를 시키고 또 어떤 후대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KPN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위쪽에 있는 정액을 확보하기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 관심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농가들은 교환을 합니다. 내가 질소통을 사놓고 바꿔치기를 많이 합니다. 저쪽에 선도 농가들 가보면 어떤 정액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거 주고받고 해가지고 개량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우수 정액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관계가 된다 보면 서로 바꿔치기를 해서 좀 개량을 좀 해나가서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은 가장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아까 근내지방도하고 또 그다음에 등심 단면적, 저체중량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 상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등급이 잘 났다고 하면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쭉 조회를 해보면 이 소는 KPN 어떤 게 들어갔고 그런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록 관리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개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좀 우수 정액도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쭉 순서고요. 좀 넘기고. 이게 보면 이제 여기에 경상도가 지금 엘리트 카우라고 아시나요? 엘리트 카우? 예. 엘리트 카우가 보면 경상도가 지금 한 전국에 9,000두가 있는데 한 1,900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네요. 한 전국으로 보면 한 21%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엘리트 카우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예. 그거 계속 지금 생산하시는 거죠? 네. 그거 전국에서도 막 사러 이렇게 오시지 않나요?
이렇게 좀 벨트하고 되면은 그 집차제 따라서 그 소환 생산이 되면 뭐 20만 주, 30만 주 벨트로 소환 생산되는 경기도 기술원에서 예. 850만 원. 경기도에서 거기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소들을 좀 구입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6개월 된 송아지입니다. 이게 보면 강화도에 김학수 씨 소요. 전국적으로 소를 잘 키워. 지금은 하여튼 많이 좀 내려갔지만 이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배통을 키우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배통을 키워야 된다 하는데 그럼 배통을 키우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볏짚을 먹여서 밑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알팔파나 티모시를 먹여서 옆으로 키우느냐 이거거든요. 이 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육성기 때는 제가 봐서는 비육전기, 비육후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이 육성기 때 다 결정이 이미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료가 TMR, TMF도 있고 농사를 먹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자가대화에서 먹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옆으로 벌려지는 건 등신 단면적인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집 소들은 이렇게 보면 다른 농장에 가보면 소들이 배가 밑으로 쳐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보통 배가 밑으로 쳐지는 농가는 볏짚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볏짚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소화가 또 늦게 되다 보니까 배가 밑으로 이렇게 쳐지고 등이 휘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옆으로 벌리는 데 가장 중점이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력. 육성기 때는 어쨌든 간에 조사력을 많이 명기해줘요. 그것도 볏짚이 아닌 티모시나 알팔파 같은 거를 잘 섞어서 많이 구별을 해주면 배가 옆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육성기 때 보면 이 배통을 옆으로 벌리려고 하면 알팔파나 티모시를 적정 비율로 섞어서 많이 구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소의 성적이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거세 시기가 요즘 가보면 농가들 가보면 저는 이렇게 농가를 가보면 이 농가가 육지형인지 육량형인지를 파악이 됩니다. 거세 지금은 이제 제각을 다 해서 모르는데 이제 제각을 안 하고 있는 농가들은 이게 표가 납니다. 뿔을 보면 이 농가는 8개월 이상의 거세를 했구나 아니면 6개월 정도의 거세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거세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거세를 30개월령에 출하를 한다고 하면 5, 6개월령에 거세한 거는 30개월 기준으로 하면 5개월에 거세를 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비육기간이 25개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7개월에 거세를 했다 그러면 23개월까지 밖에 안 돼요. 비육기간이. 이게 2개월의 차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쭉 보면은 거세 시기도 중요하지만 거세를 하고 나서 비육기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거는 지금은 이제 등급 기준이 많이 좀 계열력이 땡겨졌기 때문에 5개월, 6개월 정도의 거세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더 땡겨도 됩니다. 일본은 더 땡겨서 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최대한 땡겨서 거세를 하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각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게 제각을 안 하게 되면 또 전투력이 있어도 시드무치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 이 같은 계열형이지만 뿔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암소머리잖아요. 그죠? 암소머리고 이건 순놈의 형질이 약간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것들은 보면 8개월에 거세를 한 거고 요거는 6개월에 거세를 한 겁니다. 보면 잘 키우는 농가들은 뿔이 아주 가늘고 이 뿔의 모양이 가늘고 이쁩니다. 이렇게 보면 휘어지고. 근데 느끼한 것들은 이렇게 붉고 짧고 이런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육량형, 요건 육질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거 거의 이게 뭐 28개월, 29개월 된 소들인데 이렇게 거세를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뿌레 모양이 났습니다. 근데 거세를 일찍 한 거는 이렇게 가늘고 길고 해서 이런 것들이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거세는 일찍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보시면 이제 횡성에 있는 소인데 제가 이제 거세를 가서 모양을 딱 보게 되면 이제 출하 시기가 되게 되면 이제 반추기가 거의 또 이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털의 색깔이 털의 모양이라든가 색깔이 거칠거칠합니다. 이게 거칠거칠하고 그다음에 이 뿔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검은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흰 마디 있고 흰 마디가 거의 그 대리석처럼 허옇게 돼야 돼요. 허옇게 돼야 되고 이 끝 모양은 거의 시커멓게 여기가 죽어가면 이게 거의 그 출하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먹이를 주다 보면 이빨이 이렇게 좀 빠져 있죠. 이게 보면 그리고 못 느끼나요? 이렇게 사료 주다 보면 이빨이 이렇게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열력이 차서 그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출하 시기를 보게 되면 먹다 안 먹다를 반복을 한 두세 번 정도 이상은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겉모양에 봐서 열기가 흐른다든가 반질반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등급이 좀 안 나옵니다. 거의 뭐 거칠거칠한 상태가 잘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경우는 백체장군 단면적이 병매단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면 그 목 쪽에 등심을 잘랐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게 보면. 근데 여기에서 육성기 때 그 양질의 조사료가 아니고 농사료 위주로 키웠다던가 아니면 저질의 그 조사료로 키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 극간지방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그 저기 안에 있는 등심 단면적이 못 커지겠죠. 이게. 자, 그거에 대한 영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성기에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를 해주면 근간지방이 얇아지고 등심이 클 수 있는 범위를 좀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무사료로 하게 되면 분명히 저 근간지방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러면 근간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단면적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등심 단면적이 적기 때문에 시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성기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알팔파라든가 그런 양질의 조사들을 충분히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알팔파 같은 경우에는 주가 목표다 보니까 나이 먹이가 선사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100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그렇게 섞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들이 보면 또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차돌 흉추라고 하죠. 이 흉추. 잘 키우는 농가들은 앞에 가면 이 소들이 이렇게 해서 다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키우지 못하는 농가들은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앞차돌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차돌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성기 때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양질의 조사를 충분히 고려하면 분명히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양질의 조사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티모시 같은 경우 티모시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티모시를 충분히 좀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소들이 이게 강화도의 김학수 시소인데요. 도체 중량이 560kg, 500kg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차도를 보면 이게 이제 추가할 때가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모양을 보게 되면 다음 번으로 앞차돌이고 이런 소들을 딱 보게 되면 형질을 가서 보게 되면 아주 등급이 잘 나올 체형이에요. 이게 보면 그렇고 이 뒤에가 보면은 이제 이 뒤쪽을 보게 되면 이제 체중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후미가 충분히 발달이 돼 있어야지 도체 성량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후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진 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둥글게 된 모양이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기저귀를 쳤다고 하죠. 이렇게 기저귀 쳤면 이렇게 애들 보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렇게 형성이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소 모양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육성기 때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비육전기, 비육후기 때는 섭취량이 이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반치가 망가지다 보니까. 그러면 같은 양이더라도 뭐 한 번에 10kg 주는 거랑 이렇게 나누어서 10kg 주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누어서 계속 주세요. 계속 나누어서 여러 번 주시는 게 증체량이라든가 분해질 범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암서 비육을 뭐 이제 또 하셔야 되니까 그 암서 비육은 지금 몇 개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건 경사입니다. 새끼 낳고 나서 이제 비육하는 거니까 10개월 정도 잡나요, 그죠? 10개월 정도 암서 하고 나서 그래서 암소는 10개월 만에 딱 쇼부를 보는 거예요. 암소. 그러면 한 달에 뭐 사료 10번 먹는다고 하면 뭐 요즘 한 포에 너무 사료를 했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에다가 또 조사료 이런 거 하게 되면 거의 뭐 15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익을 창출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한 4개월 정도 비육을 하고 나서 초음파를 한번 좀 찍어보세요. 직접 불러서 초음파를 한번 찍어봐서 그때 그 근내 지방도가 뭐 초음파를 찍어봤는데 뭐 2번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비육 연장은 하시면 좀 손해예요. 그때 봐서는 거의 뭐 4개월 가서 근내 지방도를 찍어봤더니 한 2번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걸 그 6개월 비육하게 되면 농가로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출하 준비를 하시는 게 낫고, 예, 찍어봤는데 근내 지방도가 뭐 3번 정도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한 6개월 정도 또 연장해서 비육 출하하면 그만큼 성적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세지만 이게 경기도의 하나능력평가대에서 많이 해서 유한식 씨 농가소입니다. 이게 저도 몇 번 봤는데 소들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보면 다 제각을 했고 이것도 거세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요즘은 뭐 자가배합돼 있지만 제가 지금 과거에는 이제 그러면 TMR이 좋냐 농사료가 좋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강화도의 김학수 씨 같은 경우에는 TMR 하다가 후기 때 가서 농사료를 들이댑니다. 그 사람은 이제 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사료가 어느 정도 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수 씨는 후기 때 가서 이제 농무 사료 처리를 하고요. 유한식 씨 같은 경우에는 전부 TMF로 갑니다. TMF로 가다 보면 농무 사료하고 비교했을 때는 마블링이 잘 뜹니다. 근데 체중을 잘 못 늘려줘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두 농가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들이 출하 때가 되면 이렇게 등신 가운데가 들어가고 색깔들이 이거는 뭐 털갈이 할 때의 시기지만 털들이 거의 거칠거칠한 시기입니다. 그때 출하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소들이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등신 남면적이 130개, 140개 나온 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등에다가 물을 모두 흐르지 않을 정도의 배통을 옆으로 많이 키워서 이렇게 좀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소를 딱 보면 후구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이런 소들이 후구가 발달이 되어야지만 체중을 어느 정도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이렇게 경사지게 소를 만들면 안 되고 기저귀찬 모양으로 엉덩이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소들이 체형이 아주 좋습니다. 보면 농장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야, 요 소는 좀 등급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에 대한 판단은 그 체형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유발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뿔 모양도 거세도 일찍했다고 보고 이 엉덩이 때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세를 일찍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근내지방도가 다 같은 근내지방도가 아니거든요. 근내지방도를 그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육성기 때 양질의 조사고 티모시가 알파파로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거세 시기를 일찍 개정하고 있지. 그래야지만 이 어떤 근섬유의 직종이 작게 형성이 돼요. 근데 그 거세 시기를 너무 늦게 하게 되면 이제 저런 큰 모형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은 그걸 좀 이렇게 보면 고려를 합니다. 이렇게 판정을 할 때 보면 아 이거 근내지방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성기 때 관리에 또 그 거세 시기 이런 것도 좀 잘 조정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뭐 거의 보면 그 획기적이죠. 등신 단면적이 이 농가가 보면 그때 그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한번 싹 묻었던 농가예요. 묻었던 농가인데 2년 만에 재기를 했거든요. 2년인가 3년인가. 이 양반이 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암소 좋은 것만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액을 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정액을 집어넣은 그 준비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3시간 걸린대요. 3시간. 이 암소에다가 어떤 정액을 넣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합을 잘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궁합을 잘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 뭐 등신단면적은 158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계량된 성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소의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 이하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거 기저귀찬 모양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삐져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공폭에 대한 부분 이 양쪽으로 봤을 때는 이 공폭이 그 살을 보게 되면 이게 소들이 걸을 때 공폭이 많이 여기가 많이 나와 있다든가 출렁출렁 된다든가 그러면 거의 시등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흔들리거나 이게 높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야 이거는 그 피하 지방이 많이 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후기 때는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나와줘야지만 이렇게 잘 나옵니다. 외모적으로 거의 뭐 이 소에 대한 그 등심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등 쪽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50mm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도 보면 이 뿔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게 뭐 거세를 뭐 8개월 이후로 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이게 보면 쭉 뻗은 게 보면 지각을 혹시 안 하셨다고 하면 한번 지각해서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보면 뿔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거세를 일찍 했구나 늦게 했구나 이런 판단들이 들 겁니다. 거세는 무조건 일찍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 등지방이 18mm가 나왔지만 그래도 등신 단면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나왔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2012년도 뭐 13, 14 이렇게 해서 농가 교육을 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을 초빙을 했어요. 이제 농가 교육을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도 농가들이 와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게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접촉을 했던 사람이 강화도의 김학수 씨하고 또 유한식 씨, 그다음에 울진의 박기철 씨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그 성적을 보게 되면 2013년도 보면 투플러스 출연율이 79%였어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1% 이상으로 보면 거의 100% 다 나옵니다. 이게 보면 이런 농가들이. 근데 14년도, 15년도, 16년도 보니까 쭉쭉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량을 해서 저렇게 올려놓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관심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보면. 자, 이 농가가 좀 잘못됐던 게 뭐냐면 이제 근내지방도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으니까 도체 중량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높았지만 이쪽부터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림돌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유체적으로 맞췄는데, 이거 도체 중량은 더 늘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체 중량은 어느 정도 효과도 못 봤죠. 이때가 가장 이제 기점이었으니까. 근데 C등급 출연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과거에는 18%가 나왔는데요. 18% 나오면서 79% 나오는데 C등급이 49%, 66%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량이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양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또 욕심에 또 체중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거죠,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키운다는 농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요 농가가 이제 유한식 씨의 농가인데, 여기는 TMF 전철이 다입니다. TMF인데, 특플러스가 83%. 지금은 이렇습니다. 도체중은 아까 앞에 보던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도체중이 좀 낮죠. 그죠? 여기는 TMF를 전철이 간 거고, 앞에 사람은 TMR, 농후사료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농후사료 체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후사료가 관여가 되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블링 쪽에서 보면 유전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TMR, TMF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량을 하게 되면 참 웃긴 현상이 일어나요. 요즘은 이제 보겠지만 육지를 개량을 하려고 하면 육량이 나빠지고 또 육량을 개량을 하려고 하면 육질이 나빠지고 이런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방향으로 개량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 중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순놈민과 그러고 이게 고세인데 이 체중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 체중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체중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올라가면 분명히 C등급 출연율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단면적도 보면 체중도 올라가면서 단면적은 당연히 커지겠지만 단면적도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갈비 두께인데 그러면 체중이 올라가면 갈비 두께도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체중이 올라가면 피하 지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체중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 두께가 두꺼워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반비례 관계라.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올라가도 이 등지방 두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는 체중이 30kg가 올라갔다 그러면 등지방이 갑자기 1mm가 확 올라가서 C등급 출연율이 많지만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계량이 육량하고 육질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하고의 그 판정 부위는 틀리잖아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6, 7번 우리는 13, 6번을 잘라서 하는데 여기 A등급 출연율이 거의 뭐 9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계량 차이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좀 따라 붙었습니다. 그다음 BMS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을 시키면서 이게 BMS가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블링 어떤 그 남바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보통 등지방 두께가 두꺼우면 마블링이 좋아요. 근데 마블링이 좋은데 육량도 보면 C가 나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 어떤 도체 중량, 그다음에 등지방 두께, 그 배치장과 남면적이 다 양의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2월 달에 아마도 그 경상대에서 좀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자료를 좀 잘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저도 뭐 배우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예, 일단 뭐 또 가셔야 되고 제가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